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결의입니다. 최근에 미디어와 보도기사에서 과도한 노출로 주목을 받는 사례가 몇 있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혐의가 아마 공연음란죄일 텐데요. 허나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제245조에 해당하는 공연음란죄가 아닌 경범죄처벌법상 제3조 1항 33호에 과다 노출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 오늘은 실제 사례를 가지고 공연음란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고인은 바지를 내리고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채 알몸이거나 유방을 노출한 채 앉은 자세, 그리고 서 있는 자세 등 다양한 자세의 여인들을 부조한 조각상 앞에 서 있거나 그 주위를 서성거렸다라고 합니다. 당시 시간대는 야간이었으나 주위의 조명 등으로 어둡지가 않았고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공소 외인, 즉 목격자를 말하죠. 그 목격자가 그곳을 지나가던 중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한 모습을 목격을 한 후 이를 분명히 확인을 했고 다른 여성과 아이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는 것을 보자 우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신고자의 신고에 따라서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할 무렵까지도 성기라든지 엉덩이를 노출한 채로 있었던 사안인데요. 이러한 사안을 토대로 법원이 어떠한 판례를 내렸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심에서는 피고인이 손으로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와 엉덩이를 보이게 하여 그 앞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도록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을 해서 유죄를 선고했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1심 판결 선고에 대해서 피고인만 항소를 하였는데요. 피고인은 사건 당시에 소변이 마려워서 소지한 막걸리 병에 소변을 본 것이고 내가 빠르게 옷을 올리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음란한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라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비정형 정신장애 진단 및 단순형 조현병 진단을 함께 제출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주십시오.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습니다 라는 주장도 함께 합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 즉 2심에서는 형법 제245조 소정이 음란한 행위를 성행위로 해석하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막걸리 병을 통해 소변을 본 행위는 성행위와 관련이 없으므로 공연음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가사 대법원의 종전 판례를 계속 유지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우리 피고인의 행위는 보통인의 눈에는 보기가 정말 싫고 제지를 해야 하는 정도로 보이는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서 성적 흥분을 유발함으로써 정상적인 성적 부끄러움을 가하는 정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당연히 무죄가 나왔으니까 검찰이 상고를 하겠죠. 검찰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고 상고심인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을 합니다. 여성들과 아이들을 포함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건 당시에 우리 피고인 근처에서 통행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주위가 어둡지 않아서 통행하는 사람들은 피고인의 옷차림과 행위, 모습 등을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다. 피고인 역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주위를 통행하고 있었다라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와 엉덩이를 노골적으로 노출하였으며 그 노출 상태에서 성기와 엉덩이를 가리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상당 시간 동안 그 노출 행위를 지속하였다. 피고인이 그 노출 상태로 바라보거나 서성거렸던 조각상 앞에는 알몸 등을 묘사한 여인들의 여러 모습이 부조되어 있었다. 그때 그곳을 통행하던 다른 여성들과 아이들을 포함한 다수의 통행인들은 피고인이 엉덩이와 성기를 노출한 채 나체의 여인 조각상을 바라보거나 그 주위를 서성거리는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행위는 충분히 선정적이고 일반 보통인의 성적 상상 내지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이는 단순히 타인에게 조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그러니까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해당 행위를 범한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 정도, 시간, 노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한 것은 아닐지라도 공연히 음란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를 하면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2심 법원에 한송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렇게 매 판결마다 결과가 뒤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연 음란죄와 경범죄 처벌법상의 과다 노출의 차이에 대해 정확히 짚고 넘어간다면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공연 음란죄부터 보면 형법 제245조에 의거해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판례로는 공연 음란죄에서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경범죄 처벌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33호에를 보면은 과다 노출이라는 제목 하에 있으며 구체적으로 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라든지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서 다른 사람에게 조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에 대해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형으로 처벌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판례가 있는데요. 경범죄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과 정도, 그리고 내가 그것을 노출하게 된 동기, 경위 이런 것들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서 그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를 넘어서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야 하는 것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판시를 해서 대법원은 명확히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란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사실 음란하다는 개념 자체는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정말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것이고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 풍속, 윤리,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음란성을 구체적으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닌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해서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형법상 공연 음란죄는 우리 일상에서 상당히 정말 많이 자주 발생하는 사건이나 그 판결 기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공연성과 음란성의 요건을 따져서 생각을 해보면은 공연 음란죄나 과다 노출 이와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더욱 쉽게 이해하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례를 제가 더 가져와 봤는데요. 최근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은 새벽에 서울 한 아파트 7층에서 바지는 물론 속옷 하의까지 완전히 내린 채 배송 업무를 하던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피고인은 하의를 모두 노출한 상태로 아파트 복도를 몇 차례 왕복했고 이러한 모습이 아파트 복도를 비추는 입주민의 개인 CCTV에 모두 포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추가 영상을 확인했을 때 피고인은 그 층 말고 다른 층에서도 하의를 노출한 채 업무를 보았고 CCTV 카메라를 확인하고 황급히 바지를 끌어올리는 장면도 촬영이 되었습니다. 다만 새벽 시간대였기 때문에 다행히 실제로 그 노출한 사람의 상태를 직접 마주친 주민은 없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피고인은 배송업체의 정직원이 아닌 가족이었습니다. 이를 돕기에 나섰다가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알려졌고요. 업무 중 소변이 급해 바지를 내렸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를 했고 피고인의 신원을 특정한 경찰 관계자가 조사를 진행 예정 중이라고 밝혔고요. 노출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자가 없고 노출을 한 채 업무를 보았을 뿐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가 어려워서 지금 경찰이 공연 음란죄 적용 여부를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사례와는 같은 듯 하면서 다른 상황이죠. 노출이 심한 여성의 조각상 앞에서 노출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불특정 다수 혹은 소수인 제3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장소에서 노출을 하긴 했으나 그 시간대가 사람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대로서 실제 목격자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또한 음란한 행위를 해서
복도를 활보한 것이 아닌 본인의 업무를 보았을 뿐인데요. 이러한 행위가 공연 음란한 행위에 해당이 될지 고심이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물론 타인이 자신이 노출한 중요 부위를 보는 것만으로 성적 쾌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해당 행위만으로도 성적 쾌감을 위해서 행동한 행동이다 라고 볼 수는 있지만, 보통 일반인의 입장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거리를 활보하는 행동은 부끄럽고 불쾌한 일에서 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바리맨의 관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한 대로 1층에 내려가서 노상방뇨를 한 행위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다소 이해가 조금 어려울지라도 허위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업무 때문에 너무 바빴고 기타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바지를 축혀 올릴 정도의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업무로 보여지기도 힘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공연 음란죄로 처벌할 가능성이 더 높긴 합니다. 다만 앞선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과 정도, 노출 동기 및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서 그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이 이루어지겠지만, 그 정도를 넘어서 대법원인 판시한 입장에 따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해서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했을 때 음란한 행위라는 판단이 든다면 공연 음란죄에 해당하겠습니다. 사회 평균인에 속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결과가 받아들여질 것 같으신가요? 최근에 공연 음란으로 사건화되는 경우를 살펴봤을 때 사람이 목격해서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만큼 블랙박스나 개인 CCTV 등의 촬영이 되어서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안용 장치가 곳곳에 설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이라면 적발되지 않았을 것 같은 사건일 수도 있지만, 현재는 적발되지 않을 사건이 더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시 언행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눈이 달려있다는 걸 유념하시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건과 연루되셨다면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